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간지쌤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126쪽, 그리고 129쪽까지 알아볼 겁니다. 자, 처음에 126쪽으로 가볼게요. 126쪽. 요 문장이 매우 중요해서 이 문장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여기는 지난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물체의 복사평형.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개념 바탕으로 지구의 복사평형과 요 그림.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복사 에너지, 그 중에 태양 복사 에너지의 활용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구 대기의 온실 효과 는 매우 더 중요하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가시광선 적외선 온실 기체, 그리고 마무리하기 문제,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26쪽으로 들어가서, 자, 이 내용 본문 잘 보세요. 무더운 여름날 왜 그 딱딱한 아스팔트가 녹을까요? 바로 복사 에너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복사 에너지는 뭘까요? 모든 물체의 표면에서 복사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인데요. 복사,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걸로 돌아가 보죠. 자, 1학년 때 복사, 높은 고온에서 낮은 온도로 저온으로 열이 빛, 전자기파 형태로 직접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물체에서 나는 빛이 오는 걸 말하는 건데요. 자, 복사 말고도 대류, 전도도 있었죠. 오늘은 복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에서 오는 복사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고, 그러면 지구도 우주에서 봤을 때 지구도 푸른 빛이 나죠. 그 지구에서 나오는 그 빛, 그게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서, 그러면 하루 동안에 지구가 태양으로 받는 복사 에너지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지구인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기 소비량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양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계속 받으면서 왜 지구의 기온은 계속 상승하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계속 에너지를,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지구로부터 받으면 기온이 100도, 200도, 300도, 생명체가 살아 숨쉴 수 없겠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실험입니다. 자, 정답은 이렇게 납니다. 지구가 흡수한 에너지양과 방출한 에너지양이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험을 해서 증명을 했었죠? 자,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하게 되고, 빨간색도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하게 되고, 자, 이 일정하게 되는 구간은 흡수된 양과 방출된 양이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자, 교과서에는 또 이렇게 나왔죠. 복사 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은 구간,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실험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1번 문제. 위 그래프에서 기온이 증가하다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 이유,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약간 부족하고, 컵이 흡수한 에너지양과 컵이 방출한 에너지양이 같기 때문에 라고 해야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왜 복사냐? 복사 에너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에너지는 다 복사에 의한 에너지입니다. 전도도 아니고 복사도 아니고. 그리고 같기 때문에 온도가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사 평형에 대한 개념을 알아볼게요. 복사 평형이란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에너지양과 방출하는 에너지양이 같아서 기온 변화가 생기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지구의 개념으로 지구로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복사평형을 의미하는 건데 지구의 복사평형입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에서 오는 빛 형태의 열의 이동, 전자기파, 이 빛 형태의 태양 복사 에너지,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금 지구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로 오는데 이 빨간색은 흡수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연두색은 반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100이라는 숫자가 70은 흡수되고 30은 반사됩니다. 그러면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몇만 흡수하는 걸까요? 70만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70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구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지구가 외부의 우주에서 지구를 봤을 때 이런 빛이 보이죠? 그러면 지구도 무슨 빛 형태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 에너지를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어디에서 복사된 것이냐면 이 빨간색과 연두색에 의해서 합쳐진 값입니다. 이 빨간색 50, 연두색 20. 그래서 지표면에 의해서는 50이고 대기와 구름에 의해서는 20입니다. 그래서 50과 20이 합쳐져서 70이 되는데요. 그 70, 이 70이 바로 정확히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구가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지구를 의미하면 되겠습니다. 지구를 넣고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라고 말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는 어떻게 복사평형을 이루냐? 여기서 지구가 흡수한 양 70, 대기 구름에 의해서 20, 지표면에 의해서 50, 총 흡수 70을 했고 방출은 지표면에서 50, 대기 구름에 의해서 20, 그래서 총 70입니다. 그래서 흡수량 70, 방출량 70이 같기 때문에 복사평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정확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흡수량이 뭘 의미하냐? 즉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한 양이 70, 방출량은 지구가 방출한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70이다. 이게 서로 같기 때문에 복사평형을 이룬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로 넘어가면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항상 지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같기 때문에 복사평형을 이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계속 끊임없이 받지만 계속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이 복사평형으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지 않고 항상 평균 기온 15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사평형이 지구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하면 흡수한 에너지와 방출한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복사평형을 이루고 이 복사평형으로 인해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이 순서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요 원인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나오고 이러한 결과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일정한 결과 이 순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 순서 잘 기억하고 내일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약 70개의 양을 흡수하는데 이러한 흡수한 것으로 인해서 지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이러한 영향을 줍니다. 해수를 순환시키고 지구의 풍화작용, 지표를 깎는 풍화작용, 그리고 동식물,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이 살아 숨쉬는, 식물들이 살아 숨쉬는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지구의 온실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의 온실 효과는 먼저 이 교과서 그림 매우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그려보세요. 왼쪽은 달이고 오른쪽은 지구입니다. 그런데 달과 대기의 큰 차이점은 달은 대기가 없고 지구는 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대기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듯이 요만큼 두께가 대기가 있죠. 그래서 온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실 효과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 온실, 여러분 온실 알죠? 이게 온실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 온실 속의 과일. 잘 보셔. 이 온실 안이 따뜻할까요? 밖이 따뜻할까요? 당연히 온실 안이 따뜻합니다. 그 이유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면 흡수돼서 나가는 이 빨간색이 유리창을 통과를 못합니다. 한 개는 통과하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적고 들어오는 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내부가 따뜻하게 되고 그래서 식물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자동차에서도 일어나죠. 자동차도 유리로 덮여 있죠. 이 유리는 태양빛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긴 하지만 나가지는 못하게 하는 이 온실 효과가 바로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의 여름에 에어컨을 켜지 않을 경우 유리창을 닫아버리면 아주 뜨겁고 약 78도
거의 한 100도씨까지 온도가 상승하죠. 그래서 위험한 상태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유리창들이 외부에서는 빛이 들어오지만 내부에서는 밖으로 못 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내부가 따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지구에서 바로 일어나는 건데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빛이라고 했는데 이 빛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전, 적, 가, 자, X, 감 이게 뭘까요? 자, 알아볼게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태양 복사 에너지는 파장에 의해서 그 빛의 파장에 의해서 이렇게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고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빛은 이런 종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게 바로 가시, 이 눈, 볼가, 볼시, 가능한 가시광선이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에 해당하는 이 색을 빛을 바로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태양에서 오는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 중 복사 에너지 중 대기를 통과하는 건 무엇일까요?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만 대기를 통과하고 지표면으로 도달합니다. 나머지는 반사되거나 홀수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자 여기 여러 가지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대기를 통과해서 지표면에 도달해서 흡수되는 게 뭐라고요? 가시광선입니다. 그러면 이 지표면이 흡수되고 나서 지구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다시 지구에서는 또 방출해야겠죠? 그래, 지구의 방출은 바로 요겁니다. 요 어떤 형태로 방출될까요? 바로 적외선 형태로 방출됩니다. 적외선 형태로 방출되는데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표면에서 흡수된 게 다시 또 방출해야 되는데 이 방출되는 게 바로 적외선 형태로 방출되고 이 적외선 형태로 방출되는 것은 일부는 우주로 나가고 일부는 대기가 흡수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대기가 여기서 나오는 적외선을 흡수하고 이 흡수된 대기는 누가 흡수할까요? 이 대기의 어떤 성분이 바로 온실기체가 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 온실기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온실기체는 교과서에 나와있죠.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 이산화질소, 오존, 프레온가스 이런 것들이 대기가 이런 온실기체라고 그러고 이런 온실기체가 적외선을 흡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 온실기체가 대기를 흡수하면 이 온실기체는 다시 일부는 우주로 방출하고 일부는 대기가 지표로 방출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안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에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수한 이 적외선을 우주로도 방출하고 지표로도 방출합니다. 그러면 지표면에서 다시 이걸 흡수해서 다시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뜨거워진 이 열에 의해서 대기의 온도가 다시 어떻게 될까요? 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연평균 기온 15도까지 높여버립니다. 그러면 왜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까 배웠던 복사평형 개념이 여기서 들어옵니다. 복사평형을 이루어서 온도가 15도씨로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15도씨로 일정하다. 여기까지가 바로 온실효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온실효과를 정리하면 대기에 의해 적외선, 지표면이 방출하는 이 복사에너지를 흡수, 방출, 재방출함으로써 대기의 온도를 높이고 대기의 온도를 높여서 15도까지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러한 현상을 바로 온실효과라고 그러는 거죠. 이 온실효과, 온실기체, 기체가스, 온실기체가 이런 걸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온실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즉 대기가 있어야 됩니다. 대기가 있어야 온실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재밌는 문제를 볼게요. 이거 지금 태양계입니다. 가장 여기가 태양이고 이 처음이 이게 뭘까요? 네, 수, 그 다음 금성, 그 다음 지구, 이거는 화, 목, 토, 천, 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수성하고 금성만 비교해 볼게요. 누가 더 뜨거울까요? 자, 태양에 가까운 수성이 뜨거울까요? 태양보다 좀 더 멀리 떨어진 금성이 뜨거울까요? 정답은 금성입니다. 아니, 어떻게 수성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금성이 뜨거울까요? 그 원인은 바로 대기입니다. 수성은 대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성은 대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온실기체인 CO2. 농도도 매우 짙은 온실기체입니다. 그러면 대기가 없는 수성에서는 온실효과가 없고 대기가 있는 수성에서는
금성에서는 온실 효과가 있게 됩니다. 온실 효과가 있게 되면은 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 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성 표면에서 방출되는 금속 복사 에너지는 지구 이산화탄소의 대기의 흡수와 재방출을 통해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약 200도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한 온실 효과를 만들어서 수성보다 매우 높은 평균 기온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도 복사 평균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지구의 대기에 의해서 온실 효과가 발생합니다. 온실 효과는 지구가 대기가 없다면 지금보다 평균 기온이 영하 18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 대기가 있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구 대기에 의해서 지구가 점점점 뜨거워지다가 15도까지 뜨거워지는 겁니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는 이유는 복사평형 개념을 도입하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대기에 의해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복사평형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러한 것을 총통 틀어서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온실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기에는 어떠한 온실 기체가 있죠? 바로 아까 6가지. 무엇이죠?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 이산화질소, 오존, 프라이온가스. 이런 것들이 의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화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양이 급증하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온실 효과가 더욱 강력해져서 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되고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돼서 북극곰이 살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탄소 운동을 벌여서 온실 효과를 줄여주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온실 효과 안에 복사평형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꼭 해결할 때 문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안녕.